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속 화합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무기물은 여러 가지 공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프로세스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제 무기물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칼리 금속과 그 화합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알칼리 금속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족이다 이런 얘기죠. 1A족이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등등등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기율표의 왼쪽은 금속성이 크다. 그렇죠? 이 크다. 그래서 환원제의 역할을 한다. 자신은 뭐 하기 쉽고 산화하기 쉽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전자껍질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 반응성이 크다는 말은 자,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에서 존재할 때는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단독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죠.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경우는 특히 어디에? 바닷속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광물의 형태로도 존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소금으로 많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우리가 봤고요. 3번을 보시면, 자, 상온에서 은백색 광택을 띠고, 그 다음 부드럽습니다. 연하고, 그리고 가벼운 구체로 칼로 쉽게 자르러진다.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외각 전자가 작은 것들은 S그룹이나 또는 P궤도를 갖고 있는 것들은 전자가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유전자가 작기 때문에 강력한 결합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D나 F그룹, F궤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궤도가 많고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강도도 강해지고 전성과 연성이 강해지겠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5번. 자,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하여 산화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4개의 NA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소하고 결합을 했더니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Na2O5가 되더라.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낼 때 기본적으로 이제 2개니까 2개겠죠. 이렇게 금속 산화물들은 매우 강한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화가 됐으니까 더 이상 산화가 될 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 산화되면 알루미나 해가지고 아주 강한 산화성 금속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족에서 가장 큰 것들은 자, 6번 상온에서 어떻게 된다? 물과 격렬히 반응을 한다. 그래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수소를 발생시키면서 발생하는 열과 함께 수소가 다시 재가열돼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수산화 나트륨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6번째 나오는 식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수배의 NA에다가 뭐하고 반응을 했더니 물과 반응을 시켰더니 뭐가 되고 NaOH가 되고, 자, 2개면 여기도 2개가 들어가겠네. 그래서 뭐가 되더라? 수소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 자, 3번째 알칼리의 세기는 자, 어떻게 됩니까?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기본적으로 OH-하고 양성자하고 결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OH를 쉽게 내보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알칼리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듯이 자, 어떤 것보다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보다 어떤 것이
나트륨, 소듐, 하이드록사이드가 나트륨 이제 기본적으로는 독일식 용어죠. 요즘은 이제 영어식으로 소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더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물하고 격렬한 화학 반응을 하는 것은 자, 어디에다 보관한다? 그랬더니 당연히 석유 속에 보관한다. 자, 이런 것들은 항상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자, 할로겐족과 직접 반응을 한다. 그렇죠. 양쪽의 전기음성도가 큰 것과 전기음성도가 가장 작은 것과는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금속 약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면 자,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났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비금속 이온들끼리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자, 이것을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고 자, 이것은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9번째. 자,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리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당연히 수분하고는 격렬한 화학 반응을 하니까 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금속 이온은 대부분 무색이고 물에 보통 잘 녹죠. 그런데 뭐하기가 어렵다? 검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무색이기 때문에 투명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금속을 직접 불꽃에다가 태워보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색깔이 각각 다르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불꽃 반응을 시키면. 자, 그래서 리튬은 무슨 색으로? 적색으로. 그 다음 나트륨은 황색으로. 그 다음에 포타슘은 뭘로? 보라색으로.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색, 그 다음에 황색, 적황, 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리튬, 적색. 자, 이렇게 각각 구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트륨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나트륨은 뭐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바다나 뭐 여러 가지 암염이나 규산염 등에 널리 존재하고 그 다음 금속 나트륨은 자, 어디에서? NaCl에서 전기 분해하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 나트륨 무슨 색이다? 황색이다 이런 얘기했죠. 적황, 보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나트륨은 황색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느냐? 그랬더니 여러 군데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로등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수은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장 같으면 옛날엔 수은등이란 말은 이 속에다가 금속성 가스를 넣어가지고 고전압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레스팅 여기가 돼가지고 흥분 상태로 돼서 빛을 발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루미네선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전압을 걸어주면 방전이 된다. 그런데 수은등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적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걸어준 전기분의 빛의 양을 루멘이라고 합니다. 루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빛이 나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색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의 효율을 높이려고 뭘 해줬느냐면 금속성 할로겐 가스를 넣어줬어요. 이것을 메탈 할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탐정만 해두세요.
등은 이것의 효율을 높이고 연색성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어떤 등은 나트륨을 재료로 하는 가스 등은 고압 나트륨 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같은 거 할 때 가령 고위도 전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형광등은 이제 저위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요즘 이제 LED를 많이 쓰지만 예전 같으면 할로겐 등을 쓰던가 백일전구에 이렇게 백일전구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텅스텐 필라멘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고열로 해주면 녹는 점은 높지만 이 녀석이 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탄화가 돼서 여기에 새카맣게 텅스텐 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흑화현상이라고 하고 수명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열을 하기 때문에 자 백열등은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효율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요즘 무슨 등으로 갑니까? LED 등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반도체를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에서 어떻게 해주면 전압을 걸어주면 이 녀석이 전류를 통하면서 그 전류의 역전에 의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LED라고 한다. 그래서 LED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열의 방출을 조금 줄이면서 빛을 많이 낼 거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그 전압의 갭의 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색깔이 달라지고 화합물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면 안정한 백색을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모이면 우리가 백색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낼 거냐. 왜냐하면 그것이 연색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을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눈에 좋고 그런데 나트륨 등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가열을 하면 무슨 색으로? 오렌지색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황색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옐로우가 아니라 약간 붉은 쪽에 가까운 등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고압 나트륨 등은 자 가로등으로 쓰는데 메탈 할라이드 같으면 우리가 경기장에 또는 천장이 높은 곳에 등으로 써요. 그렇지만 나트륨 등은 단색광이기 때문에 연색성이 나쁩니다. 효율이 떨어지지만 참조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어디에 쓰느냐면 여러분들이 나트륨 등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다리, 터널이나 왜냐하면 옐로우, 오렌지빛이 투시거리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널에 가로등으로 쓰입니다. 왜? 안개가 많이 끼는 곳에 써요. 참조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자동차의 색깔이 달라 보일 겁니다. 이것은 뭐 때문이다? 연색성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도 쓰인다 정도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아니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수산화 나트륨이 나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이건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만드는 방식에는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 같은 것이겠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식염수를 가지고 전해를 한다. 전기 분해한다 이런 얘기죠. 식염수 전해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가성 화법 이렇게 돼 있죠. 또는 라임 프로세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라임이 뭡니까? 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식염수 전해법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 경막법하고 이제 전극을 뭐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탄소와 철 전극을 썼느냐 아니면 수은 전극을 썼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경막법과 뭐가 있고 수은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성화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자 어떤 것을 NaCl을 물에다 녹여가지고 이것을 전기분해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자 음극에선 수소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나가겠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고
2배의 플러스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 반대쪽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염소이온이 전자를 주고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돼요? 접촉하지 않고 분리를 해서 받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이거죠.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음극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은 어디에서? 양극에서 얻어지는 생성물이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뭐다? 식염수 전해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석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B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다가 탄산나트륨을 석회수에 가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거기 실험실에서 제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Na2CO3를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석회수 그리면 뭡니까? 칼슘과 관련된 것이 있다. 그러면 석회라고 많이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칼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여기 침전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전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날아간다든가 침전을 하면 이 녀석이 침전을 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CaCO3가 되고, 플러스 뭐가 됩니까? Na2OH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되고 고체가 돼서 침전을 하겠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자, 무색 반투명한, 그러니까 약간은 결정이 아주 투명하지는 않고요. 반투명한 고체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한다. 자,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아 들어간 성질을 뭐라고 합니까? 조해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NaOH나 KOH나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조해성이 있다. 그렇다고 이걸 흡수제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 먹는 하마다 이렇게 흡습을 하는 것들은 가령 뭐가 있습니까? CaCl2, 염화칼슘 같은 것들이 흡습이 크죠. 자, 염화칼슘은 어디다 썼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을 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길에다 많이 뿌려주죠. 그렇지만 그런데도 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뭘 만든다? 탄산나트륨을 만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물에 녹아서 강한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D번, 뭘 녹인다?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을 용이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비누를 뭘 쓰지 말자? 알칼리성을 쓰지 말자. 그것은 피부를 손상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이 녹아난다, 이렇게 됩니다. 또 그래서 가령 우리가 파마를 한다 그럴 때 가령 빨래 비누를 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자,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헬릭스 구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황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파괴돼 가지고 훨씬 더 컬을 만들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라고 싶으면 오랫동안 파마를 하고 싶으면, 그 기간을 길게 하고 싶으면 뭘로? 자, 우리 빨래비누는 보통 뭘로 만듭니까? 우지에다가 나트륨을 섞어가지고 비누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포니피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폐식용유 가지고 비누를 만든다. 그럴 때 뭘 만듭니까? 가성 소다를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용도가 뭐다? 비누 제조에 쓰인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조섬유나 화학약품, 또 제지, 그 다음 이산화탄소의 흡수, 석유 정제 등에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비누 제조에는 많이 이용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탄산나트륨이 나와 있는데 이 탄산나트륨은 공업적으로 이용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프랑스에서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탄산나트륨을 만들 것인가를 공모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던 것이 1820년대 르블랑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르블랑은 자 기본적으로 이것만 기억을 합니다. 뭘 가지고 만들었다? 소금과 황산을 복분해했다. 그래서 황산나트륨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황산나트륨을 뭘 이용해서 코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염 폐기물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혁명이 일어난 와중이어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솔베이라고 하는 분이 솔베이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거의 다 솔베이법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또는 화학적으로 뭐라고 한다? 암모니아 소다법이라고 한다. 솔베이법을 암모니아 소다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얘기죠. 자, 솔베이법에서는 탄산나트륨을 만드는 재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뭐하고?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자, 소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Na 소다 이렇게 됐었죠.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석회가 들어가면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석회가 주요한 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염화나트륨의 포화수용액에다가 어디에다가 NaCl에다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넣었습니까? 암모니아를 넣고 그리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플러스 물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식이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면 HCO3죠. 그 다음 여기다가 혹시 식이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지고 NaH 탄산수소 나트륨이 만들어지고 그 밖에 이제 나머지 자 여기하고 이쪽하고 결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뭐가 된다? NH4Cl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침전물이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건 뭐 이제 당연히 뭐 하면 가열을 하면 당연히 뭘로 되겠습니까? Na2CO3가 되고 자, 두 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플러스 물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뭐다? 암모니아 소다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건 시험 문제로도 나왔죠. 왜 암모늄하고 석회가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이죠. CaCO3라고 하는 것은 자, 뒤에 또 탄산칼슘이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CaCO3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칼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말로는 한자어로는 하수라고 해요. 가열해서 뭔가를 분리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열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뭐하고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탄산칼슘 편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 솔베이법은 주요한 재료가 뭐하고 뭐가 있다? 암모니아하고 탄산칼슘이 들어간다. 또는 암모니아와 뭐가 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석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탄산칼슘 뭐라고 한다고요? 석회, 영어로는 라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NaCl과 그 다음 암모니아와 석회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열을 가해서 하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뭐가 만들어지고? 탄산수소 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자, 소디움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염화암모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NaHCO3를 가열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가 분해해서 나오고, 물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탄산 나트륨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에 하그리브스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신에? 황산 대신에 아황산가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특징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자, 무색의 가루이고 수화물은 공기 중에서 풍화되기 쉽다. 자, 그래서 10H2 결정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화해가지고 그냥 H2로 변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에 잘 녹고 수용액은 가수분해에서 강한 알칼리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NaOH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Na2CO3가 자, 물하고 합해져 가지고 뭐가 됐다? NaOH. 요게 강알칼리다 이런 얘기죠. 플러스 NaHCO3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약알칼리니까 따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뭘 만들어냈습니까? 역시 거기 나오는 것처럼 공기 중에 수분 잡아당기고 이산화탄소하고 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역반응이죠. 거꾸로 간 것이죠. 자, 탐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산을 가하면 뭐가 나온다? 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베이법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탄산나트륨을 자, 거기에 나와 있죠. 자, 무엇의 재료가 된다? 판유리, 유리 제조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실리콘스를 얘기를 할 때 유리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소다유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유리를.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간다? 탄산나트륨이 많이 사용된다. 자, 이렇게 된 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글루탄산 나트륨, 아미노산 같은 조미료를 제조할 때 화학적으로 제조하는 게 아니고요. 조미료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화학적으로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학적 이성질체로 D와 L이 있었죠. 특강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만들어야 되는데 L과 D가 동시에 나옵니다. 화학적으로 만들면.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탕수수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글루타민산, 아미노산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염으로 만들 때, 솔트로 만들 때 탄산나트륨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염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조미료라고 하는 것, 글루탄산 나트륨이 화학조미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죠. 화학조미료가 아닙니다. 염을 만들 때 화학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화학조미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조미료 제조, 그 다음에 비누, 염료공업, 그 다음 의약품, 또 양모 등의 세척, 그리고 그 다음 저 뒤로 가서 페인트나 그 다음 도자기, 범랑 등의 용도로 사용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우에 유리 제조에서 총 수유량의 몇 퍼센트? 50% 이상이 사용되더라. 자, 탄산나트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것의 대표적인 용도가 뭐다? 유리 제조다. 그 다음에 염, 솔트화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탄산수소 나트륨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기억을 하고 갑니다. 솔베이법. 자, 뭐하고 뭐가 들어갔다?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 석회가 들어갔다. 그래서 암모니아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자, 다시 탄산칼슘에 열을 가해가지고, 자, 산화칼슘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수라고 한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용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는데요. 자, 탄산수소 나트륨. 자,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솔리베이법의 중간 생성물이었죠. 이것은 참 용도가 많습니다. 자, 보자고요. 이것을 열을 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Na2CO3가 되고. 자, 그런데 이것은 열에 좀 안정적이고요. 열에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플러스 물이 나오더라.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것을 탄산수소 나트륨을 또는 뭐라고도 하느냐면 이것을 중조라고도 해요. 나트륨을 뭐라고도 하고 중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의무실에, 군대 가면 의무실에 가장 흔한 약 중에 하나가 중조였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할 때 위산가다 때문인데 그것을 속을 진정시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속쓰리면 뭐 합니까?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뭐 알마겔이나 갤포스라든가 요즘 선전한 잔탁이라든가 이런 걸 먹죠. 위산가다일 때.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없을 때 소다라고 그래서 그냥 한 스푼 떠가지고 입에 털어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60년에서 1970년대 초얘기죠. 자, 이것을 또 우리가 어디로 씁니까? 식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자, 성질을 한번 보죠. 무색의 결정성 가루로 뭐라고도 한다? 중주라고도 합니다. 물에 녹으면 무슨 성을 띈다? 약, 알칼리를 띱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돼? 위산가다를 조금 중화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하고 한다? 항산알루미늄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요즘은 이제 이런 거 잘 안 쓰지만 옛날 같으면 요 속에다가 이렇게 수용액을 더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황산알루미늄 수용액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산나트륨을 넣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버리면 엎으면 요 녀석이 섞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식처럼 자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시면 황산나트륨 만들어지고 그 다음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가 나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거품이 방출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70년대 때는 이런 소화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가 방출되더라? 그래서 Na2SO4가 되고 플러스 AL OH3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포말린이 생깁니다. 거품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재면에 요 거품이 뭘 하게 되고 산소의 통과를 막아내고 또 뭐가 만들어져서 이산화탄소가 역시 마찬가지로 화재를 끄더라. 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뭘로도 쓰였다? 소화제로도 쓰였지만 자 이것 자체로도 탄산수소 나트륨도 기본적으로는 제1종 분말 소화약제가 됩니다. 자 뭐가 된다고요? 제1종 분말 소화약제는 여러분들이 소방 나중에 한번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제1종에서 제4종까지 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양효는 반응성이 좋다고 그랬죠. 1족은. 그래서 요 녀석들의 소화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라디칼 반응을 해. 그것까지 여기 제일인산 암모늄이 있는데 자, 이거 제1인산암모늄이 이제 제3종이고요.
자, 이 종은 이제, 칼륨입니다. 자, 칼륨 계열인데,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Na 플러스나 일족 같은 것들이 칼륨이라든가 아니면 NH4 플러스가 뭐하고, 급격한, 자, 불꽃 반응, 불꽃 연소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연쇄 반응입니다. 라디칼 반응이에요. 이 라디칼 반응을 캡처해가지고 화염의 연소를 중단시킵니다. 부촉매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1종 분말 소화 약제를 하는데 특히 NaHCO3는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됐었죠? 앞에서도 봤듯이 자 가열을 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것 자체로 분말 소화 약제를 했는데 생각보다 소화 능력이 크더라. 그래서 부촉매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빵을 이산화탄소를 식소다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까 부풀어 오르죠. 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다? 식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달고나라고 하는 거 있죠. 설탕 넣어가지고 그 다음 소다 조금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자 그것도 역시 뭐다?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DE를 보시면 물에 녹을 때 이온화되어 탄산수소 이온이 이산의 H 플러스하고 반응해서 과도한 이산을 제거해 준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로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제산제로도 쓰인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뭐 가령 한 가지로 목이 쓰리고 위산 제거 작용도 하고 자 이렇게 이런 선전을 하는 것의 제품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 이것의 작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산산 나트륨의 제조에 쓰이고 소화기의 원료도 쓰이고 그 다음 의약품, 위장약으로 쓰이고 베이킹 파우더로도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즘 또 이것이 뭘로도 쓰입니까? 우리 세정제로도 많이 쓰이죠.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런 곳에도 많이 쓰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것까지 나트륨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칼륨 화합물을 봐야 되겠네요. 자 칼륨 화합물. 자 여기는 이제 오래 되는 거 아니니까 바로 보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자 몇 가지만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륨이 나와 있나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칼륨 광석이다. 그래서 카널라이트나 또는 실버나이트나 아니면 실바이트나 뭐 광석이 많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원료를 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디귿번 이걸 가지고 염화칼륨을 가지고 뭘 쓴다? 칼륨 비료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염화칼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약간의 흡수작용이 있다. 그런데 무슨 비료이다? 산성 비료이므로 유의해야 된다. 왜? 염소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질산암모늄이나 요소와 같이 흡수성이 큰 것은 잘못한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한다? 배합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이제 비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음번. 자 염화물이기 때문에 감자, 담배에는 좋지 않지만 어디에는 자 섬유 작물에는 효과가 있더라.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산화칼륨이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은 어디에서 염화칼륨 가지고 전기분해해서 얻는다. 첫 번째. 그런데 뭐가 있다? 조해성이 있다. 자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잘 녹는데 녹일 땐 뭐가 생긴다? 열이 발생합니다. 강한 알칼리성이고 수산화나트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물에 녹일 때 열이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수산화나트륨처럼 뭐가 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가지고 뭐가 됩니까? 탄산칼륨이 되돌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에 쓰이느냐? 그랬더니 연성비누, 그 다음 어떤 거? 생유리. 자 생유리라고 하는 것은 자 자외선을 흡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부가 그렇게 가시광선에 의해서 뜨겁지 않도록 냉방부하라고 하죠. 냉방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생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에 사용되더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탄산칼륨이 나와 있네요. 자, 탄산칼륨의 제조에는, 자, 하나는 수산화칼륨과 이산화탄소를 직접 넣어가지고 직접 제조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수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산화탄소를 수용액에 작용시켜서 얻은 탄산수소칼륨을 어떻게 한다? 하소한다. 자, 그래서, 자, K2CO3를, 자, 이것의 농도가 얕기 때문에, 자, 물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자, 이것이 뭐가 되어가지고, KHCO3가 됐더라. 자, 이것은 물속에 녹아있으면 농도가 낮으니까, 얻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불용성 염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가열하면 불순물 제거되고, 그리고 그 다음 탄산, 칼륨이 얻어지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회전 소선가마에서, 소선가마라고 하는 것은 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마에서 하소하면, 열을 가해서 분해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그래서 하면 뭐가 얻어진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KHCO3. 자, 이거 2개짜리로 열을 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고 K2CO3가 되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비교적 높은 뭘 만들어낸다? 탄산칼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수용액은 알칼리성을 띠고 알코올에도 높고요. 알코올은 일반적으로 잘 녹기 힘든데, 그 다음 K2CO3는 무색가루이며 조해성을 띱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연질비는 또 어디에 쓰인다? 경질유리, 그리고 의약품의 원료, 그 다음에 약모의 세탁 등에 사용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족 원소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족 원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족 원소 보고 이제 철, 금속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